울릉도의 바다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면 충분해 보였다. 수평선 위로 솟은 절벽과 짙은 파도, 그 위에 얹힌 섬은 수백 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다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다. 거대한 산 하나가 사라지고 그 흙과 돌이 바닷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며 섬의 남쪽 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묻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해발 194m의 가두봉은 더 이상 온전한 산이 아니다. 깎여나간 사면은 하얗게 드러났고 그 흙과 암석은 컨베이어처럼 바다로 이동한다. 바닷속은 차곡차곡 메워지고 그 위에는 길게 뻗은 직선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도로도 아니고 방파제도 아니다. 길이 1200m, 울릉공항의 활주로다. 섬에 공항 하나를 만들기 위해 산 하나를 없애는 장면은 한국 건설사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선택이다. 울릉도 앞바다는 얕지 않다. 수심은 깊은 곳에서 수십 미터에 달하고 파도는 사계절 내내 거칠다. 이런 조건에서 바다를 메운다는 것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 비용, 시간, 기술, 그리고 실패의 책임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도박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하다. 이 섬에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오랫동안 고립의 상징이었다. 날씨가 나쁘면 배는 뜨지 못하고 의료나 물류는 순식간에 마비된다. 섬 주민들에게 공항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존 인프라에 가깝다. 문제는 위치였다. 섬 전체를 뒤져도 활주로를 놓을 평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하나로 수렴됐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운다. 가장 어렵고 가장 비싸고 가장 위험한 방법이다. 이 선택의 대가는 숫자로 드러난다. 울릉공항 총사업비는 8,792억 원. 울릉군 전체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 지역의 연간 살림살이를 수년치 앞당겨 쏟아붓는 수준이다. 이 금액이 투입되는 순간부터 이 공사는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국가적 실험이 된다. 성공하면 전례 없는 해상공항의 모델이 되고 실패하면 거대한 세금 낭비의 상징으로 남는다. 지금 공정률은 약 70%, 케이슨 설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바다 위에는 이미 공항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목표 시점은 2028년. 아직 남은 시간은 많아 보이지만 이 현장에서 시간은 결코 여유롭지 않다. 파도 하나, 태풍 하나가 모든 계산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장소가 아니다. 이 공항이 완성되는 순간 울릉도는 완전히 다른 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과 의문을 달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연 이 선택은 옳았던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왜 이 위험한 길을 끝까지 가려 하는가? 울릉공항 건설의 핵심은 단순히 활주로를 만든다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이 섬이 가진 지형 그 자체다. 울릉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으로 섬 전체가 급경사와 절벽으로 이어져 있다. 평평한 땅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조차 바다를 등지고 겨우 확보한 수준이다. 이런 섬에 공항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상식의 경계를 넘어선다. 일반적인 공항은 넓은 평야를 전제로 설계된다. 활주로는 직선으로 길게 뻗어야 하고 주변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울릉도에서는 이 기본 조건이 하나도 성립하지 않는다. 섬 중앙은 산으로 솟아있고 해안선은 곧바로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활주로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바다 위였다. 문제는 그 바다가 한국에서도 손꼽히게 거친 해역이라는 점이다. 울릉도 남단 앞바다는 계절에 따라 파도의 방향과 높이가 극단적으로 바뀐다. 겨울철에는 높은 너울이 연속으로 밀려들고 태풍이 접근하면 파도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 매립 방식으로는 구조물을 지탱할 수 없다. 바다를 메운다는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도와 수압, 침식에 동시에 맞서는 거대한 인공지반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등장한 해법이 케이슨이다. 육상에서 제작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띄워 설치하고 그 안을 채워 인공 해안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 구조물 하나하나가 작은 건물에 맞먹는 크기이며 설치 과정에서는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몇 센티미터만 틀어져도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울릉공항 현장에 배치된 케이슨들은 바다와 맞서는 최전선이다. 산을 깎는 결정 역시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다. 멀리서 토석을 운반하는 것은 물류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키운다. 반면 가두봉은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다. 산에서 나온 흙과 돌을 곧바로 바다로 옮길 수 있고 이는 공사 속도와 안정성 모두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동시에 활주로 접근 시 항공기의 시야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이 공사에서 산은 장애물이자 자원이었고 결국 자원으로 선택됐다. 이 모든 선택은 울릉공항이 일반적인 지방공항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대체안이 없다. 계획을 수정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순간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착공과 동시에 후퇴가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된다. 한번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만 하는 공사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있다. 바다 위에 만든 이 활주로가 수십 년 동안 버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이 그 선택을 허락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울릉공항 공사에서 가장 많은 시선이 집중된 지점은 숫자다. 바다 위 1200m 활주로라는 상징적인 장면보다도 그 뒤에 붙은 비용이 사람들을 멈춰 세운다. 총 사업비 8,792억 원. 이 숫자는 단순한 공사비가 아니다. 울릉군 전체 1년 예산 약 2,1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4배가 넘는다. 한 섬의 미래 수십 년을 한 번에 당겨 쓰는 선택이자 국가가 감수해야 할 책임의 크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수치다.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바다와의 싸움에서 발생한다. 케이슨 하나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간다. 콘크리트 양, 철근 설계, 해상 운반, 정밀 설치까지 어느 하나 단순한 과정이 없다. 특히 울릉도 해역은 파랑 조건이 까다로워 작업 가능한 날 자체가 제한된다. 하루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고 돈은 곧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케이스는 단순한 방파제가 아니다. 울릉공항에서는 활주로를 지탱하는 기초이자 파도를 흡수하는 최전방 구조물이다. 바닷속에 자리 잡은 케이슨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인 매립층과 활주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안전 계수는 극단적으로 높게 잡혔다. 최악의 기상 조건과 장기 침식을 가정한 설계다. 이는 곧 공사비 상승으로 직결된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접근도로, 항행, 공항은 활주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륙하기 위한 모든 보조시설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 울릉도처럼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서는 이 부대시설 역시 비용을 크게 끌어올린다. 공항 하나를 짓는다는 말 뒤에는 수십 개의 세부 공정이 숨어 있다. 이렇게 쌓인 비용은 자연스럽게 논쟁으로 이어진다. 과연 이 투자가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다. 연간 이용객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수익성만 놓고 보면 결코 효율적인 공항은 아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은 처음부터 수익 사업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이 공항의 가치는 경제 논리보다도 접근성과 안전, 그리고 국가 책임이라는 영역에 놓여 있다.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이 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투입된 예산, 이미 깎여버린 산, 이미 바다 위에 놓인 케이슨들, 이 단계에 이르면 중단은 선택지가 아니다. 중단은 곧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비용 논란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멈출 수 없는 공사가 된다. 이제 질문은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느냐가 아니라 이 공항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로 옮겨간다. 숫자로 환산된 논쟁은 결국 시간과 내구성의 문제로 수렴된다. 그리고 그 시험대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울릉공항 공사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논의의 중심은 기술에서 위험으로 이동한다. 지금까지는 가능성을 증명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바다 위에 만들어진 구조물은 완공 순간이 아니라 사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진짜 시험에 들어간다. 가장 큰 변수는 기상이다. 울릉도 해역은 계절풍과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특히 겨울철 너울성 파도는 단기간에 구조물에 반복적인 충격을 가한다. 케이슨과 매립층은 이런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됐지만 자연은 설계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십 년을 가정한 계산은 결국 실제 파도와 시간 앞에서 검증받게 된다. 여기에 침식과 염의 문제가 겹친다. 바닷물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가장 가혹한 환경이다. 염분은 구조물 내부로 서서히 스며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상을 키운다. 울릉공항은 육상공항보다 훨씬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전성은 빠르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공항 운영 측면에서도 부담은 크다. 활주로 길이 1200m는 여유로운 수치가 아니다. 기상 조건이 나쁠 경우 이착륙 허용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 이는 결항과 지연이 잦아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공항이 항상 열려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안전을 이유로 문을 닫아야 하는 날도 분명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쟁은 감정적으로 변한다. 한쪽에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공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섬에 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느 쪽도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공항은 애초에 최적의 해법이 아니라 가능한 해법 중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과 시공사는
이 부담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정 하나하나가 과도할 정도로 보수적으로 진행된다. 일정이 늦어지고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사고 한 번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에서는 빠름보다 무사고가 우선이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공사를 지탱해온 핵심 기준이다. 결국 이 공사의 성패는 완공 시점이 아니라 운영 이후의 시간 속에서 판단된다. 울릉공항이 논란의 대상에서 일상의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끝없는 유지 비용과 위험 논쟁의 상징으로 남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 답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만이 줄 수 있다. 울릉공항 공사의 마지막 국면으로 갈수록 논의는 점점 현실적인 질문으로 수렴된다. 이 공항이 완공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문제다. 기술과 비용, 위험에 대한 논쟁을 지나 결국 남는 것은 섬 주민들의 삶과 국가가 얻는 의미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공항은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섬의 교통은 해상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기상이 나쁘면 며칠씩 배가 끊기고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이동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됐다. 공항은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날씨에 따른 변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섬의 안전망은 크게 달라진다. 물류 역시 변화한다. 울릉도는 생활 필수품 대부분을 외부에서 들여온다. 항공 운송은 비용이 높지만 긴급 물자와 의료 물품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수단이다. 공항이 생기면 섬은 더 이상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 아니다. 이는 관광보다도 먼저 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국가 차원에서 울릉공항은 상징성이 크다. 접근성이 극히 제한된 지역에도 항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기술과 행정, 재정이 결합된 종합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울릉공항은 한국 건설과 인프라 정책의 한계를 시험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은 여전히 남는다. 운항 노선은 제한적일 것이고 대형 항공기의 상시 운항은 어렵다. 수요 역시 계절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다. 공항 운영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항이 가진 의미는 단기적인 효율성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울릉공항은 이 섬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비용과 위험을 알면서도 공사를 멈추지 않은 선택은 숫자보다 사람을 우선에 두겠다는 판단의 결과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다. 공항이 완성되고 실제로 항공기가 이 바다 위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그 장면은 울릉공항 논쟁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질문의 출발점이 된다. 울릉공항의 마지막 의미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 아니라 그 선택이 남기는 흔적에 있다. 이 공항은 단순히 섬 하나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다. 자연 조건이 극단적인 공간에서도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완공과 동시에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한국은 해상공항 건설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이는 향후 다른 도서지역이나 특수환경 인프라 사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자산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버텨낸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문제가 반복된다면 울릉공항은 향후 모든 유사 사업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경고가 된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공항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미 산은 사라졌고 바다는 되돌릴 수 없게 변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결과를 애매하게 남길 수도 없다. 성공이든 실패든 명확한 결론만이 남는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울릉공항이 갖는 전략적 의미다.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이지만 동시에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공간이다. 이 섬의 접근성과 연결성은 단순한 민간 교통 차원을 넘어선다. 공항은 평시에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대응 능력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강조되지 않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점시간이 흐르면 울릉공항은 일상이 된다. 활주로 위로 비행기가 내려앉고 그 장면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수천억 원의 비용, 수많은 선택과 논쟁, 그리고 자연을 상대로 한 결단이 겹겹이 쌓여 있다. 울릉공항은 그 모든 과정을 한 줄의 활주로로 압축한 결과물이다. 결국 이 공항이 남기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어디까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물음이다. 울릉공항은 그 질문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다. 위험을 알면서도 선택했고 비용을 계산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 결정의 평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파도와 바람,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이어질